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존재와 시간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간 내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존재와 시간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가 존재와 시간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 이야기를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와 시간은 1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서론으로 2개의 장이 있고, 그리고 제1부, 제1편으로 6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부, 제2편, 2편으로 역시 6개의 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존재와 시간의 마지막 장에 대해서 시간 내재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 6장의 제목은 시간성과 통속적 시간성 개념의 근원으로서의 시간 내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은 제78절에서 제83절까지의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의 첫 번째 절이 제78절인데요. 역시 언제나처럼 제78절은 이것은 6장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78절의 제목은 전술한 현존재의 시간적 분석의 불완전함. 전술한 현존재의 시간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까지 하이데거가 했던 시간과 관련된 논의들이 뭔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3장에서는 시간성을 도출했죠. 3장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일상성의 이야기를 시간성으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시간적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역사성을 다룬 것이 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시간성, 일상성, 역사성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게 불완전하다는 거죠. 뭐가 불완전한데? 라고 묻는다면 시간 내재성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재성 이야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9절에서는 현존재의 시간성과 시간의 배려, 시간의 배려, 배려는 배조르개죠. 시간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사용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80절에서는 배려된 시간과 시간 내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81절에서는 시간 내재성과 통속적 시간 개념의 발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큰 틀에서 시간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큰 틀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속적인 시간 개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까지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죠. 시간성에서 결국에는 역사성을 거쳐서 시간 내재성을 거쳐서 통속적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이 어떻게 파생되고 발생되게 되었는가까지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82절은 시간과 정신의 관련에 대한 해결의 견해에 대비하여 시간성과 현존재 그리고 세계시간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연관을 구별함이라는 긴 제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하이데거 자신의 시간 논의와 헤겔이 이렇게 논의했던 시간론 엔치클로페디에서 헤겔이 논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논의를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시간 논의와 헤겔의 시간 논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제83절은 현존재의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론과 기초존재론적인 물음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서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78절부터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78절 전술한 현존제의 시간적 분석의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섹션은 6장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에 해당하니만큼 전체 6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역사성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이 시간성이었고요. 4장이 일상성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해석한 것이었고 5장이 역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성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한 거죠? 역사성의 근원은 시간성에 있다. 그래서 역사성의 근본이 시간성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의 경과도 시간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나 자연 이런 학문들은 결국에는 이제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자연에 관한 학문에서 시간 요인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렇게 이제 고찰이 되는데요. 근데 그보다 역사학, 자연학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더 기본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현존재가 시간을 고려하면서 시간에 맞추어서 살고 있다는 현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시간을 맞추고 시계를 가지고 살고 있고 시간을 사용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했다.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계산하게 되니까 시계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나 시간이 없다. 나 그거 할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죠.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을 가졌다. 시간이 없다.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시간은 현존제의 시간성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보게 되면 세계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통속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시간까지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시간 내재성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상적인 현존재가 시간을 이렇게 이제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일상적인 현존재는 시간을 손안의 것과 눈앞에 것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의 시간성이 결국에는 이제 시간 내재성인 거죠. 그래서 손안의 것과 눈안의 것에서 발견한 시간이 결국에는 눈앞의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런 이제 시간 이해는 근원적으로 이제 시간성에 힘 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간성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를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통속적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속적인 시간 개념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통속적 시간까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시간은 주관적인 것일까? 객관적인 것일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주관적으로 본 대표적인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간에 주관적 성격을 부여해야 되는지 객관적 성격을 부여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헤겔의 시간 해석은
양자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우프헤붕이라고 하죠. 아우프헤붕. 그래서 이제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 해석을 지향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되냐면 시간과 정신의 연관을 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헤겔은 왜 정신이 시간으로 떨어지는가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이제 고대의 시간에서부터 헤겔까지 이어지는 논의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이데거는 결국에는 이런 이제 왜 정신이 시간으로 떨어지는가라고 했던 헤겔의 이런 방향과 정신에서 시간인 것이죠. 하이데거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 자신의 입장은 헤겔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논의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시간과 정신의 관련에 대한 헤겔의 견해를 왜 언급하냐? 하이데거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도 어려운데 왜 언급하냐? 이것은 헤겔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존재의 시간성, 세계시간, 통속적 시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데 헤겔을 보게 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시간의 존재가 부여되는가? 어떤 의미로 시간을 존재하는 것이라고 일컫는가?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물음까지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물음은 얼만큼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화 전체에서 존재 이해와 존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시간화 전체에서 존재 이해와 존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가가 제시되어야지 이렇게 대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런 논의들로 존재와 시간은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간과 존재의 논의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3편은 시간과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존재와 시간이 마무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9절부터 이제 이런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현존재의 시간성과 시간의 배려인데요.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의 배려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고려하고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성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둘러보는 배려, 뭘 쓸까,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이것 자체가 시간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시간적 해석이라고 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론적인 문제를 결국에는 시간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을 시간적 해석이라고 한 거죠. 시간화에 대한 이제 시간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러보는 배려를 시간적으로 해석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제 기대하며 간직하는 현재화, 기대하며 망각하는 현재화, 기대하는 간직하는 현재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본래적인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했던 거죠. 비본래적인 시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배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간직하는 현재화. 그리고 이제 배려는 언제나 그때 그 당시 지금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 당시 지금. 그때는 도래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당시는 기재와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은 현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려는 그때에서는 기대하고 그 당시에서는 간직하고 지금에서는 현재화하면서 자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복습도 될 겸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래와 기재와 현재였죠. 그러면 이제 본래적 시간성은 뭐였습니까? 앞질러 달려가며
반복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며가 본래적인 도래, 반복이 본래적인 기제, 순간이 본래적인 현재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비본래적인 시간성이 있어요. 비본래적인 시간성. 이것은 기대하며 망각하는 현재화였죠. 현재화에서 좀 더 변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화함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망각과 더불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직이었죠. 간직. 기대하며 간직하는 현재화였는데 놀랍게도 이 배려의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본래적인 시간성하고 통하죠. 기대하며 간직하는 현재화. 이것을 기대하며 간직하는 현재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배려는 언제나 그때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연관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시점 기록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시점 기록 가능성. 이게 달력보다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달력보다 더 먼저예요. 그래서 만약에 달력이나 시계가 없는 사람들도 이제 이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보자. 그때 볼 것이다. 그 당시에 네가 그렇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점 기록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때의 그 당시에 지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라는 것은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아닌 지금, 더 이상 아닌 지금, 지금인 지금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즉시 방금 지금, 즉시 하겠다. 방금 전에 있었다. 지금이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평. 이것은 이후에, 이전에, 오늘 이런 이제 지평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시점 기록 가능성입니다. 배려의 시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시점 기록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시점 기록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시점 기록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지금, 그리고 뭐뭐 할 그때, 그리고 뭐뭐 한 그 당시,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그때, 그 당시, 아까 이것이 이제 시점 기록 가능이라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현재화함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이야기함은 현재화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시간. 자, 그래서 이걸 시점 기록 가능성이라고 하죠. 이 시점 기록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배려의 시간성하고 연관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현재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현재화함하고 연관이 되게 되고 현재화함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이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시점 기록 가능성의 구조는 궁극적으로는 시간성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뭐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시간성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탈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점 기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성의 탈자적 구성틀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성의 탈자적 구성틀의 변형이다. 그래서 이미 도래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도래의 변제, 어떻게 보면 비본래적인 상태가 기대인 거죠. 이것이 이제 그때애가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도 도래나 기대나 그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탈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간성에서 유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탈자적 시간성에서 유래하는 지금 그때 그 당시 이런 이제 그것들에 속하는 지평, 아까 지평들 말씀드렸죠. 이 지평들 아까 말씀드린 오늘 뭐뭐 할 이유, 할 이전, 오늘 이전 이후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시점 기록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그 배려의 시간성이고요. 이게 이제 시간성이고, 이게 그때라고 하면 시점 기록 가능이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지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때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라고 하게 되면 그때까지 시간이 남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그때를 3일 뒤라고 합시다. 3일 뒤 그때란 말은 어쨌든 지금은 아니고 3일 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아님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고 그때까지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3일까지 뭐 돈 갚아줄게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가 계속되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동안회가 나온다는 뭐뭐 할 동안회 이런 거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때까지 할 동안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동안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기대하며 간직하는 현재화가 시간성에 탈자적 뻗어 있으므로 밝혀져 있기에 동안회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동안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시간성에 탈자적 뻗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며 간직하는 현재화, 이것게 되는 배려, 이것이 결국에는 시간을 허용하고 시적 기록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적 기록 가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현존재는 순수한 지금의 끊임없는 연속, 이걸 잘 이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지금의 연속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점과 점 사이에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시간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일상적으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현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시간 표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비본래적인 실존, 이것의 비결단성이 기대하며 망각하는 현재화보다 좀 더 변형해가지고 기대하지 않으며 망각하는 현재화의 양태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 시간화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방식의 시간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현재화에서 만나는 거죠. 이건 순간하고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사건이나 우연사에서 자신을 이해하면서 결국에는 시간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단하지 않는 비본래적인 실존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말은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 나 시간이 없어. 시간 없어. 나 바빠. 이런 거죠. 나 시간 없어. 그리고 이제 본래적인 실존의 시간성의 특징은 결단성 속에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단성의 시간성은 현재화와 관련해서 순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본래적인 실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시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실존,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그 시간 관리를 실존론적으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잘 경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을 잘 간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고 비본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을 막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시간을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본래적인 실존으로서 결단성을 가지게 될 때, 순간으로 살아가게 될 때 시간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시간을 잘 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존제가 이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지내면서 또 현존제의 특징을 보게 되니까 더불어 있다는 거죠. 더불어 있으면 밑자인이라고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혹은 이제 밑아인한더 자인, 서로 함께 있음.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이렇게 이제 그 연결되면서 시간이 공공화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에서는 공공화된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죠. 특히 존재와 시간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존제가 시간을 계산하려고 배려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절실해지는 그러한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데거는 제80절에 배려된 시간과 시간 내재성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배려의 시간성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시간의 그 계산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 시간 내재성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뭐였냐면 시간성에서 도래와 기재와 현재에서 배려의 시간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기대와 간직과 현재화라는 틀에서 이야기가 되고 다시 이것이 이제 그 시점 기록 가능성, 그때와 그 당시와 지금이란 걸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공공시간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다시 이것이 이제 통속적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파생적으로 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공시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공공시간의 현상적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배려에서 시간이 공공화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 계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간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로서의 현존재 구성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 조력이라고 하죠. 이 중에 뭐가 있는 거죠? 바로 배려가 있는 거죠. 배려. 근데 이제 이런 염려로서의 구성틀을 가지고 있는 현존재가 빠져 있음으로 실존하기 때문에 시간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계산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시간의 공공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의 본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간을 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베르구슨 같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시간은 시계의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시계의 시간이란 건 뭐냐? 양적으로 계산될 수 없는 시간을 공간화한 것이다. 혹은 양화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간 계산에서 이런 게 이제 그 의미가 있긴 있지만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간 계산은 왜 하느냐? 시간을 계산해 넣는 현존재의 시간성에서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현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하게 되느냐, 이걸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손안의 것과 눈앞의 것이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현 존재적이지 않은 시간. 손안의 것과 눈앞의 것은 현 존재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이제 존재자를 시간 내재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제 그 시간성을 알아보겠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인데 현존재가 빠져 있으면서 실존을 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도 이제 세계 내존재 가능을 기대하면서 사용 사태를 가지고 계산에 넣으면서 사실은 배려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려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던져져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세상에 내던져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둘러보면서 배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현존제는 날이 밝으면 그때에는 시점 기록 가능이죠.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시간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가지고 시점 기록을 하고 그때는 뭐뭐 할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점 기록이 먼저라는 거죠. 시간을 계측하기 이전에 시계가 없어도 시점 기록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걸 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공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시계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성에 근거하고 있는 현존제의 배려의 시간성이 결국에는 시점 기록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또한 결국에는 자연적인 시계인 해시계를 가능하게 하고 물시계를 가능하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계보다는 시점 기록 가능이 더 근본적이고 시점 기록 가능은 배려의 시간성에서 나온 것이고 배려의 시간성은 궁극적으로 시간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세계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려의 시간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시간으로 이해되고 있죠. 배려에서 해석되는 시간은 뭐뭐 할 시간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배려에 있어서 기대하며 간직하는 현재와 이게 이제 바로 배려의 시간 해석이죠. 이런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보추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은 현존제의 그 때문에 보름 빌리언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유의미성의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공공시간은 세계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세계시간이라고 또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 과정을 또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계의 세계성 할 때 망치부터 이야기를 했죠. 망치로 이제 못 박는데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사용사태였죠. 사용사태.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사태였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다주와 보주가 있죠. 이는 다 이제 음주의 연관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 보주는 결국에는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보름 빌렌하고 연관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이제 과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시라고 부르죠. 지시. 페어바이젠 지시라고 하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바로 이제 목적적인 것이 결정적인 거죠. 지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지시할 수도 있지만 목적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궁극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제 베도이텐이라고 부릅니다. 의미함이죠.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번역이 왜냐하면 이제 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베도이텐과 베도이퉁의 어떤 연관관계인 유의미성이 바로 세계였던 거죠. 유의미성. 나와있죠. 유의미성. 베도이짱 카이트. 이런 것들의 이런 이제 전체 네트워크가 바로 뭡니까? 바로 벨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사물의 총체가 아니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시와 목적과 의미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세계 내 존재인 현존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세계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 공공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세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 성격,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세계시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세계시간. 그래서 이제 공공시간을 이제 그 세계시간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려되고 있는 시간은 시점 기록 가능하고 펼쳐져 있고 공적이면서 결국에는 세계 자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이야기들도 다 시간성과 시간화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몇 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지금은 뭐뭐 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금을 말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직함과 기대함과 통일성 가운데 있는 현재화라는 것을 말하는 분류 파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계에서 접근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화와 현재화함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보다 눈앞에 있는 것의 방식으로 점점 더 파생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데거의 시간 견해가 베르그송하고 다른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화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시계를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척도관계에서 시점이 기록된다고 해도 결코 공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 베르그송은 이렇게 이제 시계의 어떤 이제 방식으로 측정된 시간은 공간화된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거죠. 하이데거는 그럴 때도 여전히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비본래적이고 매우 파생적이고 그런 시간이지만 시간은 시간이라는 거죠. 시계의 시간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시간 같은 것을 시간화하고 이 세계 시간이 손안의 것과 눈앞의 것의 시간 내재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간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시간 내재성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 내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시간 내재성에서 바로 통속적 시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이야기에서는 뭡니까? 제일 먼저 시간성이 있죠. 시간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려의 시간성. 그리고 이제 배려의 시간 시점 기록 가능이 있는 거죠. 이것이 공공화되고 이것이 세계 시간으로 이해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시간 내재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속적 시간 개념이 나오게 된다. 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통속적인 시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파생적일까요, 이게? 정말 파생적인 거죠. 매우 많이 파생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 통속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81절에 시간 내재성과 통속적 시간 개념의 발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래적인 시간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본래적인 시간성이 있죠. 시간성은 도래와 기재와 현재죠. 그런데 비본래적인 시간성하고 배려의 시간성이 서로 다르지 않더라. 배려의 시간성에서 시점 기록 가능성이 나오고요. 시점 기록 가능성에서 공공의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논의들이 결국에는 이제 세계 성격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배려의 시간성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세계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계 시간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 내재성의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통속적 시간 개념이 발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통속적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점처럼 연속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통속적 시간 개념은 시간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성에서 이런 이제 통속적인 시간 개념까지 나오게 되는
이러한 많은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통속적인 시간 개념은 결국에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함에 간직하는 현재화에서 시간화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제 시간 정의를 이야기했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 이후의 지평에서 만나게 되는 운동에서 영혼에 의해서 헤아려진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이제 시점 기록 가능성의 지평 이야기했었죠. 지평. 지평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전과 이후란 것이 있었던 것이죠. 이전과 이후. 결국에는 이제 하이데거가 거기에서 말한 시점 기록 가능의 지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시간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 개념에 대한 후대의 모든 논의들은 원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정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계 이용해서 보여주는 세계의 시간을 지금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이제 그 지금의 연속이라고 하는 통속적인 시간 이해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지금들의 흐름으로서 시간의 경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이런 통속적 시간 개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통속적인 시간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그래서 대체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우구스티누스 지나가지고 이렇게 베르그송에 이르기까지 큰 틀에서 이런 이제 그 통속적인 시간 이해가 커다랗게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주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려되고 있는 시간, 배려된 시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이것은 아까 뭐였습니까? 시점 기록 가능이었다는 거죠. 시점 기록 가능. 그리고 이제 시점 기록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굉장히 핵심적이었다는 거죠. 시점 기록 가능 뭐였습니까? 그때, 그 당시, 지금이죠. 이거는 아직 아닌 지금이죠. 이건 더 이상 아닌 지금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의 구조에 이제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게 속하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세계시간이라는 말로 명명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통속적인 시간, 시간을 지금의 연속으로 보는 이런 통속적인 시간에서는 뭐가 다 날라가 있냐면 시점 기록 가능도 날라가 있고요. 유의미성도 날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것은 이제 파생적이고 좁은 이런 이제 그 시간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시점 기록 가능과 유의미성이 다 날라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시간을 보는 그런 통속적인 해석은 세계라든지 유의미성이라든지 시점 기록 가능을 위한 그런 지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매 지금 안에 시간이 있고 매 지금 안에 또 시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지금이 있다가 사라져 버려 계속.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 지금이 도래하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남아있는 것은 다 지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시간 이해를 플라톤은 영원의 모상이라고 한 거죠. 티마이오스에서 영원의 모상이라고 이제 지금을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눈앞에 있는 것의 존재론적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의 연속성이 좀 우리가 연구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풀 수 없는 문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연속성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이라고 하면 연속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떻게 시간이 연속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펼쳐져 있음,
이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시간에 뻗쳐져 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제82절에서는 시간과 정신의 관련에 대한 해겔의 견해에 대비해서 시간성 현존재 세계시간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연관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너무 길고 복잡하고 또 해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만 하나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겔에 따르면 역사는 본질적으로 정신의 역사고 시간 속에서 경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겔은 역사의 전개는 시간 안으로 떨어져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이 시간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해겔에 대해서 그 하이데거는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해겔은 시간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엔치클로페디라고 하는 철학적 백과사전의 시간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신이 시간 안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가능한가? 정신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떨어지는가? 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겔은 정신으로부터 시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 하이데거는 정반대로서 시간으로부터 정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제83절입니다. 현존재의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론과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기초존재론적인 물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81절에 와서 통속적인 시간의 발생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겔을 통해 가지고 정신과 시간, 시간과 정신의 문제를 논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체와 시간, 시간과 주체의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떤 점을 지적했냐면 영혼이 있어야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도 영혼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이제 이 서양에서 굉장히 그래도 하나의 틀처럼 이렇게 여겨져 왔던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주체가 있는 것이고 실존론적인 여러 현상들도 시간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구조에 따르게 되면 시간이 주체보다 우선적인 거예요. 시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간은 공간보다도 여기에서는 우선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후대의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체 이전의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83절에서는 이런 이제 그 현존재의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기초존재론적 물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존재와 시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존재와 시간의 가장 큰 하나의 의의는 염려의 존재 의미가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죠. 사실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존재의 예비적 실존론적 분석론이 시간성의 구명에 앞서 준비한 것이 시간성으로 되돌려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존론적 분석을 해서 현존재를 분석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시간성을 도출한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현존주의 실존론적인 여러 가지의 이제 사태들이 시간성으로부터 이제 유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죠?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목표는 존재 물음 일반을 정리 작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성에서 존재 시성으로 나아가서 존재의 의미를 물어야 하는 것이 이제 하이데거의 본래 우리가 이제 존재와 시간을 시작할 때의 목표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존재의 존재가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존재론적 문제틀의 출발점일 뿐이지 철학이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현존재를 분석해가지고 실존론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시간성을 도출해냈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존재론적인 기초물음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 하나의 대답인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탐구는 도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존재를 열어 밝히며 이해하는 것이 도대체 현존재적으로 가능한가? 라고 하는 이런 물음을 던지고 계속 이제 물음이 이제 제기됩니다. 시간성의 시간화의 양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근원적인 시간에서부터 존재의 의미로 인도되는 길이 있는가?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자체가 존재의 지평으로서 드러나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존재와 시간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존재와 시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물음을 던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음으로 끝나는 아주 이렇게 흥미로운 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내 연구는 도상에 있고 또 걸어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 하이데거의 연구를 보게 되면 원래는 이런 이제 존재 시성을 찾고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탐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존재 시성 중에서 현재시라고 하는 것까지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1930년대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강의를 기점으로 해서 전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회 이후에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부각되게 되고 이러면서 하이데거의 사유가 크게 한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와 시간에서 걸어가려고 했던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는가? 그건 아니죠. 맨 마지막에 이제 사유의 사태로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저작에 보게 되면 거기에 시간과 존재 강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존재와 시간을 쓰고 매우 오랜 사유의 여정을 걷고 나서 이제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일단락이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존재와 시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시점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17번의 강의를 통해서 존재와 시간을 살펴봤는데 존재와 시간을 독서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존재와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